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오늘은 섹스리스 남편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가 섹스리스라고 해가지고 남편이 다 바람 피우고 밖에서 성매매하고 딴짓하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과 이제 상담을 해본 결과 남편이 바람 피워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섹스리스 부부였거든요. 사실은 이 남편이 한 2년 전부터 저한테 하자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부터 이 여자랑 붙어 먹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섹스리스 부부라고 해서 다 남편이 외도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남자가 집에서 안 할 때는 밖에 나가서 하고 돌아다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와 성생활이 원만하고 아내랑 막 깨를 볶는다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외도를 안 하냐? 또 그런 것도 아니죠. 집에서 하고 나가서 상간녀랑 또 하고 그런 변광사 같은 남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남자들마다 성기능이나 성욕의 차이가 다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남자들은 섹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섹스를 위해서 목숨도 걸 수 있는 게 남자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남편이 나랑 섹스를 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아내분들 반응이 두 갈래로 나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내분도 남편과 이제 활발하게 즐기면서 성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남편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나를 여자로 안 보고 안 건드려. 그러면 이상하다, 저 인간이 나가서 스트레스를 받나? 뭐가 문제지? 이제 갱년기라서 이게 잘 안 되나? 아니면 내가 좀 재미가 없나? 내가 너무 이게 애도 낳고 했으니까 몸이 망가져서 저 남자가 나를 별로 즐기지를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이가 좋은 부부들은 물어보기도 합니다. 당신 왜 요즘 하자고 안 해? 당신 요즘 무슨 문제 있어? 이렇게 대화로 해결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부류는, 특히 애들이 어린 젊은 엄마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드디어 해방이다. 드디어 이 인간이 나를 포기했구나. 안 건드리니까 살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제 안 건드리니까 괜히 너 요즘 왜 나랑 하자고 안 해? 너 바람났냐? 이런 얘기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자 그럴까봐. 그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혼 초부터 쭉 섹스리스였던 부부들이 특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남편은 원래 연애할 때부터 성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남자들이 다 그렇게 성욕이 많겠어요? 여자들도 성욕이 많은 여자가 있고 적은 여자가 있듯이 우리 남편은 원래 성욕이 없는 남자예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 섹스 안 해도 너무너무 사이가 좋답니다. 오누이같이 좋은 부부 사이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저는 너무 많이 듣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섹스리스가 된 이유는 다 이렇게 차치하고라도, 특히나 아내가 거절을 해서 섹스리스가 된 부부들의 남자들의 심리를 보면, 이제 처음에는 남자들이 막 들이대죠. 막 하자 그러고 와가지고 막 설거지 하는데 뒤에서 쭈무르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좀 저리 가. 너 지금 그 생각이 나냐고. 지금 나는 밤새 애 보고 뭐 하고 젖도 먹여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다.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이제야 좀 쉬려고 앉았더니 네가 그렇게 나한테 추파를 던지고, 네가 아주 신간이 편하니까 나한테 그냥 섹스 소리가 나오지. 나는 지긋지긋하다. 나 건드리지도 마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솔직히 애기 낳으면은 한 3돌 될 때까지는 진짜 성욕이 1도 없잖아요. 이게 진짜 자연의 섭리니까. 근데 이제 남자들은 그럴 때마다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 거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자기 존재 자체를 거부받는 느낌?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남자로서 인정을 못 받는 느낌? 그런 걸 받아서 자존감에 굉장히 심한 스크래치를 입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처음에는 이제 잘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 반감이 생기는 거야, 아내한테. 네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너 나니까 데리고 살지. 너 애 낳고 살찐 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다시는 너한테 하자고 하나 봐라. 나도 너랑 하기 싫어. 이렇게 하면서 밖으로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가면 바깥의 여자들, 상간녀들 같은 경우에는, 상간녀들은 우리 일반적인 여자들이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영화 보고 카페 가고 이러면은 막 다리 잘 벌려줘요. 막 자기도 막 위로 올라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 여자들에 이제 빠져가지고 가정도 버리게 되는 게 남자들인 거고요. 또 성매매 여자들이야말로 진짜 돈만 주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하고, 또 언제든지 내가 돈만 있고 시간만 있으면 가서 즐길 수 있는 게 성매매 여자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빠르고 쉽고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런 성생활에 빠져버리면 나중에는 가정으로 돌아와서 아내랑 같이 성생활을 하고 싶어도 그쪽 세계에 물들면 이 정상적인 여자와의 성관계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집에서는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뭐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막, 씻고 와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콘돔 껴라,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또 남자들이 하는 불만이 또 있잖아요. 와이프랑 한번 하려고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버려줘야 되지, 뭐 청소기라도 한번 밀어줘야지 겨우 한번 해준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와이프랑 한번 하려면 막 공을 들여야 되는데 밖에 나가면 사실 돈 조금만 써도 자기한테 달겨드는 여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남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몸 파는 여자들이랑 몸을 섞고 다니지?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여자들이랑 물고 빨고 하던 입으로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뽀뽀를 하고 자상한 아빠인 척을 할 수 있지? 어떻게 딸 가진 아빠가 딸이랑 별로 나이 차이도 안 나는 여자랑 성매매를 하고 들어와가지고 멀쩡한 척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남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섹스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고추가 온몸을 지배하는 인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뇌가 이 몸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남자들은 고추가 몸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 특히 우리의 이런 관념 있잖아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러면 안 돼 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쾌락만 있다는 거죠. 이제 밖에서 풀고 다니다 보면 이제 돈 생각이 납니다. 가성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참 이 부부지간의 가족관계에서 가성비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 고추가 온몸을 지배하는 이 남자들은 그 집에 갖다주는 생활비도 아까워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밖에 나가서 내가 한 30만 원만 써도 이 상간녀들이 물고 빨고 막 연애 감정까지 느끼게 해주고 오빠 최고다, 너무 좋다, 자기야 사랑해 막 이러는데 집에서는 생활비 500만 원, 600만 원을 갖다 줘도 이래도 흥저래도 흥 시큰둥하고 자기 쾌락을 안 채워주잖아.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밖에 나가서 30만 원을 써도 이렇게 물고 빠는 년들이 널렸는데 집에 와서 500만 원씩 주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소 닭 보듯이 해? 하면서 이제 집에 주는 생활비까지도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활비라는 게 사실 애들이랑 같이 생활하고 먹고 살고 특히 지도 먹고 살잖아. 그 돈을 끊거나 줄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생활비를 마치 무슨 화대를 주듯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랑 섹스 안 하는 여자는 내가 생활비를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바람이 이제 깊게 나면. 그리고 이제 바람이 난 남자들 중에 이런 남자들도 있어요. 내 새끼들 먹고 사는 생활비 교육비는 다 끊어버리고 상간녀한테 생활비 대주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와, 이거야말로 진짜 뭐라 그럴까, 내 쾌락을 채워주는 여자가 내 여자고 내 새끼 나 키우는 사람은 내 쾌락을 안 채워주면 그냥 그건 남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내 새끼가 아닌 다른 놈 새끼를 키우더라도 내 쾌락을 채워주는 여자의 새끼가 오히려 내 새끼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 카페 같은 데 보면은요, 막 졸업 시즌에 우리의 졸업식에는 나타나지도 않더니 상간녀 자식 졸업식에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푸사에 올리고 자빠졌더라 이 미친놈이. 그런 일이 막 발생하는 게 바로 이런 쾌락, 이런 거를 너무 남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섹스리스 부분은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분명히 이제 어떤 아내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원래 우리 남편은 체력도 약하고요, 원래 이 성욕이 없는 사람입니다. 연애 때도 그랬어요.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남편은 원래는 그렇게 성욕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당뇨가 걸려가지고 이게 잘 안 서가지고 어차피 밖에 나가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경험상, 제 상담 경험상 생각을 해보면 성욕이 없는 남자가 과연 있을까? 솔직히 여자들도 다 성욕 있잖아. 적다 많다 뿐인 거지. 생리주기에 따라서 뭐 줄어들었다 많아들었다도 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아예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자기 남편은 다르다, 내 남편은 허약해서 뭐 내 남편은 뭐 어째서 저째서 이런 게 다 제 귀에는 왜 남편을 변호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많이 보는 경우도 이런 거죠.
남편이 뭐 지병이 있어가지고 이게 발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고 싶어도 못할 거고 아마 상간녀랑도 이 그 정서적인 외도지 섹스까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까고 보면 그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고 몸이 뭐 간도 나쁘고 그렇게 아프다는 인간이 비아그라, 88정, 99정 처먹으면서 할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더라. 나랑만 안 한 거더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비리비리해서 성욕도 없어요 라고 했던 인간들도 나가서 몰래 성매매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남편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아내분들이 좀 상상이라도 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게 전부다. 내 남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내가 뒤통수 맞기 딱 좋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죠. 아, 제 남편은 세상에 고추도 요만하고요. 들어가는지 나가는지도 모르겠고요. 배도 이만큼 나와가지고 어디 가서 여자들한테 어필할 만한 그런 물건도 못 대고 차라리 나가서 바람이 피면 땡큐예요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인간들도 다 지 눈의 안경이라고 그 꼴에 맞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바람을 피웁니다. 그럼 우리가 나가서 섹스하는 걸로 뭐라고 안 할 수도 있죠. 물론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돈이 이제 간다는 거지 상간녀들한테. 그렇게 또 열등감 있고 성기능이나 이런 게 좀 사이즈나 이런 게 딸리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그거를 막 이 자기의 모자란 자존감을 채우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돈을 뿌려가면서 여자를 만나기도 하고요. 성기에 이상한 시술을 받기도 하고요. 뭐 여러 여자를 이렇게 막 하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남자든 간에 바람을 안 피운다, 못 피운다 하는 남자는 없다는 거죠. 항상 지켜봐야 되고 감시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게 남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또 이런 분도 있으시겠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 저희가 10년 섹스리스 부부였고 진짜 아기 낳고 나서는 한 번도 뭐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고 늘 각방을 썼고 정말 대면대면한 사이였다. 그런데 남편이 바람난 것을 알고 나서 내가 눈이 돌더라. 나조차도 내가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이렇게까지 배신감을 느끼고 위기를 느끼고 슬퍼할 줄 몰랐는데 내 남편도 당황하더라. 이미 끝난 관계라고 생각해서 남편은 바람을 피운 건데 이 남편이 진짜 바람을 피우고 보니까 내 감정이 그게 아니더라. 그때 내가 좀 더 잘할 걸 그랬다. 섹스리스를 극복하려고 노력해볼 걸 그랬다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섹스리스라고 해서 이거를 다시 못 되돌리는 건 또 아니잖아요. 같이 살고 있고 부부간에 정이 있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그렇다면 내 남편이 소중한 존재인 건 맞잖아요. 그거를 인정하고 내 남편이 나한테 필요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야. 그럼 내 남편이 바라는 게 뭘까? 아, 내 남편이 생각보다 섹스를 좋아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거를 좀 회복하려고 노력이라도 하셔야지 그거를 그냥 방치해가지고 나중에 너무 상황이 악화된 다음에 이거를 되돌리기도 힘들고 그때 가서 대처할 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네, 오늘은 섹스리스 남편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남편 바람, 성매매 뭐 이런 거를 겪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카페에 들어오셔서 사연도 나누고 위로도 나누고 정보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